교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지금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망도 좀 해주고요. 지금 이런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포괄적인 정리는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 하나 분명하게 제가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아마 이 지금 있는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자들 여든 야든 다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그 변형된 제도들 새로운 제도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그 혁명의 각오로 뭔가 큰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기득권자들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기득권자들이 내려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려놓을 의사가 하나도 없는 기득권들한테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득권들을 어떻게 떨궈내고 가느냐? 어떻게 제압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태인들 상위 1%들은 더 위험한 새 길을 내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들이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서 거기서 성공률이 높거나 어떤 그 더 진실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변형해 가지고 거기서 개량적으로 뭘 해볼까 하는 생각들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들을 개량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한계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전망보다도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어떤 과격한 변화를 해내야 한다는 뜻 있는 인재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틀을 짜는 시도를 해야 될 때다. 그것 외에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마지막 지금 주신 그 말씀은 사실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과거 후진국에서 보는 쿠데타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선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한 이제 혁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룹을 해서 제3의 정당이 생기거나 그런 어떤 파워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선거에 예를 들면 내년에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그 총선을 앞두고 그 정당이 생겨서 그 정당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정치적으로 많이 들어갔어 국회로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식혁명, 그 문화혁명을 어떤 그 현재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 유일한 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세력 형성이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20년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게 이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그 경비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과거에 그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투사적 심정으로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독립투사라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정치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정말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 문제 있죠.
자기가 갖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많은 어른들 중에서 독립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듯이 지금 하나의 결사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걸 받기에는 아마 지금 하려면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그렇게 독립투사적으로 뭐 저도 아들 셋 중에 하나 둘이는 벌 각오하고 하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지금부터 설쳐야 이번 가을쯤에 정당 하나 만들어서 내년 4월에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의장님이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방금 좀 약간 농담 말씀이었고요. 저는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항상 염두에 드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있는 어떤 생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새로운 일은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성공적이지 않아 보여. 그래서 안 할 거야? 성공적이지 않아 보여지만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이면은 해야 된다.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정의화잖아요. 정의와 화인데 병화인데 사실 제가 그 의장을 그만두었을 때 내가 정치는 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 출마도 안 하고 이제 국회 출마를 안 한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듯이 그게 벌써 이제 한 5년 전인데요. 우리 정치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이제 새한국의 비전, 이 새한국 비전이라는 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의도를 제가 갖고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영준 국회 사무총장을 제가 그때 연구위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했는데 거기서 한 게 뭐냐. 직당이라는 걸 한 직당. 처음 들어봤죠? 직접 민주주의 당입니다. 그래서 가칭 직당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이버가 옛날로 달라졌잖아요.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전화기도 들어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하나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 그게 이태리에 가면 이제 이름을 다 잊어버려서 이태리에 그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도 하나 있고요. 이름부터 생각났는데 그 정당들이 지금 처음에 뭐 구의원 우리처럼 구의원 한둘 나올 정도였는데 10년 후에는 로마 시장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2당위가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제가 그때 꿈꾼 것도 한 10년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저는 늙어가겠지만 그런 스포트를 해서 나라의 어떤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줘보면 좋겠다. 근데 딱 제가 어디서 걸리냐면 돈인 거예요, 돈. 그것을 뜻을 같이 해서 돈을 가지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도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막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저는 뭐 나이는 늙었습니다만 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나를 또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살아있는 죽고 나면 일단 이제 저는 멈추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더라. 근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낙동강이나 대양의 물도 그 태백산의 옹달섬에서부터 물이 시작되듯이 우리 이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나라가 좋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당장에 이제 경제 위기다, 뭐 지금 안보 위기다, 거기다 지금 인구 위기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좀 사실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교수님도 저 한평에 계신 어른을 여기까지 모셔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도 마음속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모셔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어요. 20년으로. 20살부터 40살 때까지는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취직하지 말자. 공부만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39살 때 이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교수를 그때 시작했어요? 39살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20년은 이제 나를 이제 단단히 하는 시기를. 하버드도 고전에다 갔다고. 예.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18년 했습니다.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환갑 때 제가 내 태자리를 찾아가서 내 태에다 대고 절을 3번 하고 이제 나머지 20년은 이제 보살행을 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일을 하자.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한 게 지금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됐고. 근데 두 번째 계획을 8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내 주위에 오는 부고들 거기서 향년을 전부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84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 돼. 예, 평균 84세요. 그러니까 나도 84에 죽는다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80까지만 하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이나 세 번째 계획은 왜 그러냐면 내가 쓰고 싶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75나 제가 볼 때는 80까지는 그래 될 테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 세대가 그렇고 건강하니까 이제 우리가 큰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살면서 설계를 잘 안 해요. 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를 없이 살다가 가잖아요. 예. 제가 국회의장을 끝나면서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설계를 늘 계획을 한다. 연말에 정리하고 1월 달에는 어떤 설계로 올해를 보낼 것이다. 근데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서는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 설계를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사실은 한 반쯤 설계했나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얼기설기 이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런 특히 인생의 마지막 말년 그 한 20년, 25년 그 기간은 정말 자기 나름의 설계를 가지고 살다가 갈 수만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또 이게 흔들리지 않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많은 그 불안 요소들이랄지 방황이 줄어들고 그렇죠. 예, 간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한테 대단한 게 이제 흔히 이제 교수직을 끝까지 하고 그만두면 연금도 나오고 그 연금을 가지고 또 교수를 이제 그만두고 또 강의도 하고 뭐 강의료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데 교수님은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좀 이단적이죠. 이단적인데 그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제가 연배입니다만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제가 사실 본 거예요. 봤는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시장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젖어드니까 이게 물질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테네가 그 황금기를 지나고 난 뒤에 그 소크라테스 시대지 않습니까? 그 황금기를 지나고 난 뒤에 망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한테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남은 여생을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그건 참 어리석인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결국 그만큼 남의 몫을 좀 뺏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한 20년 그 기간 동안은 그런 물질을 벗어난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정신적 가치라고 그럴까요? 최소한 물질과 정신의 그 조화와 균형 그런 속에서 계획을 잡아서 살다가 가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선진 국민이 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도산 한창호 선생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사람이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이 되는 거를 도와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사람 돼야죠. 예, 예, 예. 당연히. 그것이 모두 다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이제 아까 오늘 말씀대로 이제 실천을 해서 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나 그 그룹이 좀 많아질수록 예. 좀 더 단축될 거고요. 그럼요. 예. 저는 우리 조국이 좀 그래 됐으면 좋겠고. 예, 저는 일단 좀 경험이 많으신 사회 어르신들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찾는 데 빠지지 말고 그렇죠. 이 사회가 어디에 병이 들었나, 이 사회는 무엇을 아파하는가를 보고 그것을 고치는데 헌신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제 교수님이 저보고 지금 그걸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 나오면 제가 아주 막 그냥 찌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은 제가 지금 한 5년, 10년만 젊었어도 예.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사실은 많이 느끼는데 의장님 5년 10년을 더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예. 확실히 기가 좀 떨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불안감도 좀 다른 측면에서 불안감이죠. 예를 들면 근자에 이제 판도라에 제가 뭐 하루 출연을 한번 했습니다만 TV 조선에 이제 강적들을 좀 나와달라. 예.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데 나가가지고 혹시 실현을 해서 누구한테 실망을 줄까봐. 예. 또 제가 생각하던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남에게 오해를 살까봐. 예. 그런 것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피하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일들 이제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마무리죠. 제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리고 조용히 떠나고 그것을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자식들이 그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막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본 정몽주 할아버지가 제 20대 할아버지입니다만 그 할아버지가 뭐 그 글 다 없어졌잖아요. 태조가 다 이방원에게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 속에 이순신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정의야도 좀 그렇게 살아남아 있으면 좋겠다. 국민들 속에는 그게 안 되겠지만 최소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속에는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 자식들, 제 손주들한테 의장님의 성함을 꼭 말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아무리 또 안 돼도 최소 1년 후에 내년 1월 달에 다시 뵙도록. 그럼 좀 섭섭합니까? 아니, 좋습니다. 여름에 한번 보시죠.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 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